자, 두 번째 퇴직급여예요, 여러분. 자, 퇴직급여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는 제한 없이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제한 없이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항상 문제는 임원이에요, 여러분. 임원. 자, 임원의 퇴직급여는 여러분 이건 이사회 규정이 아니고요. 정관 또는 그 위임된 규정도 가능하긴 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퇴직급여를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임원에 대해선.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 전 1년간의 총 급여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10% 그리고 근속한 연수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퇴직 전에 1년간 총 급여가 뭐 5천이다. 그렇죠? 그러면 10%면 500이죠. 그래서 내가 뭐 3년간 근무했다. 그럼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요 공식에 의해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때 이 한도 계산할 때 이 총급여 있잖아요. 총급여. 이 총급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총급여. 자, 총급여는 주의해야 될 게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송금불산이 뗀 금액은 당연히 제외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총급여 안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빼고요. 비과세니까. 또 송금불산이 뗀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이미 송금불산이 됐으니까 그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 근속연수 계산할 때는 영년에 따라 계산한다라는 건 여러분 달력상의 1년을 말하는 거예요.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수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뭐 6월 10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 한 달 미만이니까 그 6월 달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월 10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 5개월만 마지막 연도로 근무한 거니까 12분의 5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연도는 이렇게 월수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속연수 반영할 때 이해되죠, 여러분들? 음. 자, 그럼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임원 김상무에게 퇴직금 1,2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대요. 자,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를 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뭐 충당부채는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자, 퇴직 전 1년간 총급여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년 근무했다 그러면 여러분 만 원에 10% 1,000원에 1년이니까 1,000원만 한도가 되는 건데 회사가 이렇게 1,200원을 줬다 이 임원에 대해서 그러면 한도 초과해서 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그렇죠. 요 200원만큼은 송금불산임. 이거는 잉여금을 인출해 간 걸로 그래서 그 사회유출로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거 누가 가져갔어요? 임원 김상무가 가져갔으니까 그 해당 상무의 상여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얘기예요. 요 퇴직금 한도 초과된 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케이스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퇴직급여 충당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세법에서는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겁니다. 저는 세법 용어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요 10원을. 그럼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요. 자, 세법상 근데 이 한도가 7원이었대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7원. 자, 그럼 나머지 이익여금을 인출해서 준 걸로 보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있을 때 이제 세무조정할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요령인데 여러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차변에 오면 부채가 주는 거죠.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늘어나게 돼요. 맞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하면 자본이 늘거든요. 그럼 부채가 감소해도 자본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는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자본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차변에 만약에 부채 개정 과목이 있으면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세무조정을 해도 동일한 세무조정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변에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그렇게 해봐요. 자, 자산이 10원인데 자산이 7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산을 3원만큼 감액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요. 유보 발생. 이해되죠? 그러면 송금 산입을 했는데 법인세법상 송금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유출이지. 잉여금을 빼간 거지. 그죠? 그럼 다시 역으로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3원만큼. 그럼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했는데 이 잉여금이 지금 줄어버렸잖아요. 이 법인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누가 가져갔어요? 임원이 가져갔으니까 임원의 상여로 해서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메모해 놨습니다. 부채가 차변에 감소되면 결국에 자본이 증가한다. 그럼 결국에 자산이 기록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에 부채 계정이 있으면 그냥 자산으로 가정하고 세무조정하면 좀 더 세무조정하는 게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지급액만을 송금으로 인정해요. 그럼 현실적 퇴직이 뭐냐라는 건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 직원한테 업무후관 가지급금을 준 걸로 봐요. 그러면 뭐가 현실적 퇴직이냐라고 했을 때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 퇴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냥 직원의 지위에서 임원의 지위로 이게 아예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은 이제 퇴사가 된 거고 임원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바뀐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했다 그러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줍니다.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임원에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 뭐 장기 요양 등이나 이런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준 걸로 봐요. 이해되죠? 자,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 업무무관 가직금을 준 거다 이렇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건 임원이 연임됐다 이거예요. 자, 올해 임원이 또 다음해로 임원이 연임됐다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직위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죠? 뭐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임된 건데 이게 현실적 퇴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우리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그러니까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종업원이에요. 이게 본국으로 전출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퇴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현실적 퇴직이 아니고. 자, 우리 중간 정산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중간 정산을 하기로 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퇴직금을 안 줬다는 건 정산을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퇴직금을 줬다고 했을 때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관련 세무조정 연습을 해볼게요. 회사는 일기에 직원에게 퇴직금 1,000원을 중간정산하고 지급하지 않고 이걸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대요, 회사가. 이게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중간정산한 걸 안 줬으니까. 그러면 회사는 퇴직급여,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해놨지만 이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그렇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준 걸로 봐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세무조정이 쉽지가 않아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은 자산이니까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이렇게 이해했죠? 자, 송금, 불산입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송금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더 차이가 나는 건 없잖아요. 유보 발생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 이 가지급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이 금액을 포함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현금으로 이기에 지급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미지급금, 현금 이렇게 나갔는데 이건 뭐 또 동일하죠, 그죠? 동일한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거를 자,
퇴직급여 이때 퇴직급여로 보는 거고 법인세법은 가지급금을 상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 위에 거는 차이가 없으니까 요 밑에 거에 대한 세무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차변에 퇴직급여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송금, 산입 1,000원만큼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즉 우리가 일기 때 이렇게 일기 때 송금불산입 유보한 금액이 추인된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케이스 2번입니다. 자, 회사는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10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임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자, 퇴직금 잔액이 충분하여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된 건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부채에 감소를 했는데 이걸 뭘로 본다? 그렇죠. 업무분간 가지급금으로 봐요. 자, 그럼 이거 세무조정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집중해 봐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여러분 차변에 부채가 있으면 그냥 자산으로 간주해도 괜찮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 이 자산이 기록됐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금 자산이 아니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10원만큼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건데 송금 산입했는데 송금이 아니라 이건 가지급금이에요. 그럼 다시 상세하기 위해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10만큼 상쇄시키고 이건 가지급금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퇴직급여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특히나 현실적 퇴직이냐, 현실적 퇴직이 아니냐. 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퇴직금을 줬다? 그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준 걸로 본다. 이 정도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